겨우 7일 후 경복궁 교태전 한 여인이 궁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씨, 중종의 왕비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7일 전까지 왕비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유일한 잘못은 아버지였습니다. 신수근, 연산군의 처남, 그것이 그녀의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일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 60년을 홀로 살았던 한 여인, 죽어서도 왕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 단경왕후 신씨의 이야기입니다. 1499년 신씨는 13세였습니다. 신수근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좋은 가문의 여식이었습니다.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이었으니까요. 그 외 중종 당시 진성대군의 왕잡이 간택이 있었습니다. 신씨가 선택되었습니다. 13세 소녀가 12세 왕자와 혼인했습니다. 어린 신랑 신부였죠. 실록의 기록입니다. 대군의 부인으로 신수근의 딸을 택했다. 신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자비가 되었으니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1499년부터 1502년까지 3년간 신씨와 진성대군은 함께 살았습니다. 기록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킨 기록이 없습니다. 둘째, 중종이 왕이 된 후에도 신씨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녀를 좋아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중종은 평생 신씨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후에 보겠지만 그는 끝까지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신씨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착했고 시댁도 나쁘지 않았고 자신은 왕잡이였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나이가 어렸으니 시간은 많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겠지.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근은 그는 연산군의 처남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수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보며 불안했을 것입니다. 신씨는 시댁에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연산군이 미쳤다고 합니다. 신하들을 마구 죽입니다. 친정아버님이 연산군 곁에 계시니 걱정입니다. 진성대군도 걱정했을 것입니다. 형이 폭군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1506년 초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은밀히 반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신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왕자비로 살고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반정의 밤 새벽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진입했습니다.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진성대군이 새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신씨에게 사람이 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마마께서는 이제 왕비이십니다. 신씨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왕이라니, 자신이 왕비라니?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을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요. 그날 즉시 신씨는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진성대군의 부인 신씨를 왕비로 삼았다. 왕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왕비의 책봉 의식을 받았습니다. 신씨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을 것입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조선의 왕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중종도 그녀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시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랑, 걱정, 미안함, 반정공신들의 회의.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모였습니다. 왕비 신씨를 어찌할 것인가? 신수근의 딸이 아니오?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이요. 연산군 세력이요. 하지만 왕께서 그녀를 좋아하시오. 그것이 문제요. 왕이 장인 신수군을 두둔하면
어찌 되겠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씨를 왕비로 두면 신수군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것은 반정의 명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왕비를 폐위해야 하오. 압박의 시작. 반정 공신들은 중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신씨를 왕비로 둘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입니다. 연산군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 어찌 반정을 완수하겠습니까? 중종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씨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소? 전하, 이것은 신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분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연산군의 처남 딸을 왕비로 둔다고 하면 중종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 없이는 왕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 신씨를 폐위한다. 왕비 신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었다. 서인, 평민입니다. 왕비에서 평민으로. 7일 만에 중종은 신씨를 불렀을까요? 직접 말했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만났을 것입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없었소. 신씨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전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은 없소. 하지만 어쩔 수 없소. 9월 9일 신씨는 왕비의 옷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 대신 평민의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궁녀들이 울었습니다. 신씨를 모시던 궁녀들은 그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마마, 마마.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마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씨였습니다.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궁궐을 떠나는 가마였습니다. 신씨는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왕비로 살았던 곳, 3년 동안 왕자비로 행복했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가마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신수근은 어떤 표정으로 딸을 맞이했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안함, 분노, 무력감. 신수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살아남기에도 바빴습니다. 딸을 지킬 여력이 없었습니다. 신씨는 친정방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7일, 겨우 7일이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인 것이 내 잘못인가? 전하는 날 사랑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버릴 생각이었을까?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16세 소녀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씨가 폐위되었다더라. 당연하지. 연산군 처남의 딸인데. 하지만 불쌍하긴 하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반정이었잖아. 사람들은 동정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1506년 11월 폐비 2달 후 중종은 재혼했습니다. 새 왕비는 장경왕후 윤씨였습니다. 신씨는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배신감. 실록에는 신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폐위된 왕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1506년 겨울, 신씨는 20세였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왕비였던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20세에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미래가. 신씨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5년 중종의 첫 번째 왕비 장경왕후가 죽었습니다. 인종을 낳다가 사망했습니다. 신씨는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였을 수도 있는데. 1544년 중종이 죽었습니다. 신씨는 58세였습니다. 한때의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슬펐을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1545년 인종이 즉위했다가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수염청정을 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신 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신 씨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 씨는 보기를 꿈꾸었을까요? 언젠가는 다시 왕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 희망은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중종도 끝내 그녀를 복위시키지 않았습니다. 인종도, 명종도,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의 죄책감? 중종은 신 씨를 잊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종은 간혹 신 씨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신 씨는 잘 지내고 있는가? 전하, 그것을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중종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신 씨가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복이었으니까요.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30대가 되었습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신 씨는 늙어갔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한때 왕비로 불렸던 여인은 이제 그저 늙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힘으로? 무엇을 위해? 아마도 그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1557년 신 씨는 71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명종 12년이었습니다. 세상은 또 변해 있었습니다. 신 씨는 죽음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6세에 왕비가 되었다가 7일 만에 쫓겨났고 60년을 혼자 살았다. 1557년 10월 25일 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비 신 씨가 졸하였다. 전비, 옛 왕비, 정식 왕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인이었습니다. 일반 양반가의 예로 치러졌습니다. 묘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왕비는 죽으면 왕과 함께 묻힙니다. 합장이거나 같은 능력에 묻힙니다. 하지만 신 씨는 중종의 능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식 왕비가 아니었으니까요. 중종의 능에는 장경왕후와 문정왕후가 묻혀 있습니다. 신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죽어서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신 씨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녀를 잊어갔습니다. 옛날에 7일 만에 폐위된 왕비가 있었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잊혀진 왕비가 되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숙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 씨를 복위시켜 단경왕으로 추승한다. 신 씨가 죽은 지 141년 만이었습니다. 왜 숙종이 복위시켰을까요? 역사의 기록에는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숙종이 정치적 이유로 혹은 인도적 이유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신 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141년 만에. 시호는 단경, 짧고 슬픈 운명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단경왕후는 누구였나? 단경왕후 신 씨.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희생자? 맞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이 희생당했습니다. 비극의 여주인공? 맞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60년을 견뎌낸 생존자였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단경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권력의 잔인함입니다. 그녀는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은 명분을 위해 한 여인을 희생시켰습니다. 중종도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개인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신분과 운명입니다. 단경왕후의 유일한 잘못은
아버지였습니다. 신수근의 딸로 태어난 것,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조선시대, 특히 여성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집안이, 결혼한 집안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셋째, 잊혀진 여성들입니다. 단경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잊혀진 왕비입니다. 역사는 주로 왕과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희생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중종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전하,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신씨를 지킬 방법이 정말 없었습니까? 왜 끝까지 포기시키지 않으셨습니까? 38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그녀를 위해 할 수 없었습니까? 중종은 뭐라고 답할까요? 나도 어쩔 수 없었소. 반정으로 왕이 되었으니.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단경왕후에게 말하기. 만약 단경왕후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외로움을, 당신의 60년을. 당신은 7일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견뎌낸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단경왕후 신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종실록과 연려실기술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단경왕후의 60년 삶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그녀의 고통과 외로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잊혀진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